오늘은 그 층간소음 그리고 흡연, 주차 위반, 아파트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아파트에 그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주차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느꼈던 건데요. 네. 보통 사람들하고 맞닥뜨려 가지고,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맞닥뜨린다는 것은 위반하는 사례가 나왔을 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. 네. 자기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. 이 정도면 괜찮겠지. 네. 나 하나 정도 네. 괜찮겠지. 차를 여기다 댄다고 한들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 없겠지. 네. 이런 것들이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건 도저히 안 되는데 네.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. 이런 식의 반응을.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배치되는 거예요. 네. 주차 문제도 그렇고 층간소음, 흡연 모든 것들이 이게 나 혼자만의 사는 공간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위주로 판단하고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문제의 공통점이더라고요. 나 혼자 생활하는 단독주택이었다면 네.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들이죠. 네. 내가 상대방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네요. 그 공동주택인지는 알고 들어왔는데 공동 의식은 없다는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인식을 다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그 제 3자한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. 뭐 관리소로 전화한다든가 층간 소음 그 조정위원회 같은 데다도 신고를 하거든요. 예. 그렇게 3자를 통한 방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해결을 안 하고 지도권에다가 부탁을 할까요?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할 일을 네.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이제 내가 해야 될 숙제를 자기가 안 하고 네.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. 그러면 자기는 우선 편하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내가 안 했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게 세상 이치라고 봐요. 네. 그런다고 해서 내 문제를 정말 내 문제처럼 관련된 기관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풀어주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 아파트에서도 처음에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. 네. 이제 위아래 층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. 인터폰으로 관리실이나 경비실로 연락을 하면은 네. 경비실에서 뭐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위층에다 네. 이야기를 해달라고 네. 말을 하는 주문이죠. 처음에는 막 그랬었죠. 네. 네.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더 복돋우는 거예요. 네. 아래층에서 이런 전화가 왔는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면은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합니까? 이런 식의 반응이 오고 오히려 위아래층은 사이가 더 네. 점점 얼굴 붉히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. 이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근본적인 처방이 뭐가 될까 고민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. 네. 근데 근무하는 경비 반장님들은 이 나이가 많으시고 어느 주민 편을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달만 하고 말 뿐이고 또 더구나 네. 이걸 제도권에서 만든 취지하고 달리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 숙제를 떠넘기는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라고 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도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정말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네. 이것은 그냥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최소한 우리하고 관련된 아파트 문화는 그 제도권에서 만든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네.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에 네. 이게 비중을 더 두고 네. 그 의식을 맞출 수 있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네. 할 일로 보는
네. 그 층간소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올라갔다가 네. 혹시라도 그 잘못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적인 그 요소, 그렇죠. 네. 내가 뭐 그걸 하느니 제3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쉽게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제도권에서 네.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네. 풀리지가 않는 허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. 네. 사실 낯선 사람들하고 네. 맞닥뜨려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, 네. 두려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을 걸로 봅니다. 네. 그 두려움마저도 사실은 내 숙제인데 네.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더니 전혀 기대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달리 생각을 하고 접근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층간소음 같은 경우 내 천정이 상대방은 바닥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내 바닥이 아래층 입장에서는 천정이 되는 거고요. 네. 지금 거론되는 문제들이 이해선이 맞춰진다면 해소가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. 네. 내 중심의 편견을 일단 내려놓고 접근을 하면은 네.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네. 층간소음 문제가 아까 위아래 공간 물리적으로 이게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중첩이 되는 만큼 내가 강도를 네. 덜어내야 되겠죠. 네. 거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전화를 경험상 전화가 왔을 때 저도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세탁기를 늦게까지 돌렸다든가 그 어른들이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애들 뛰었을 때 밑에서 시끄럽다 이런 것은 자기가 우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들인 쪽은 가족 개념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. 자기가 피해를 주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해야지 나도 애들이 있는데 괜히 이 얘기했다가 분쟁이나 생기고 좋지 않은 얘기 생기면 내가 뭐 기분 나쁠 필요 있어 제3자한테 얘기해서 의뢰를 하자. 층간소음으로 이미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대로 갖고 올라가시지 말고 올라가실 때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대화가 좋은 대화가 안 나니까 역지사지 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을 조금 생각해 봐서 나도 일단 노력을 좀 해보자. 좋은 인상으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조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전화가 오면 이렇게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. 그 감정을 버리고 좋은 기분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면 올라가셔라.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은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제3자 그러니까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이제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이미 이제 저 사람하고 관계 자체가 물 건너가 버린다는 거예요. 오히려 분노에 더 불을 붙이는 격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. 우리끼리. 우리 입주민을 우리가 진짜로 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입주민과 입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될 만한 요소는 우리가 권하지 않고 정책으로 쓰지도 않았어요. 우리 관리소 입장에서도 그거 너무나 좋은 얘기다.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당사자끼리 해결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네. 제3자를 통해서 하면 그때는 당시 뭐 그 사람이 받아서 좀 그래 조용히 하지 그럴 수는 있어요. 근데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. 층간소음 같으면 아래층이잖아요. 당연히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. 저 사람 참 나를 갖다가 어떻게 받길래 저런데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을 하지. 네. 신고해갖고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느냐. 그 안 좋은 그 시야로 그 아래층을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말은 없이 조용하지만 항상 감정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미 선입견이 형성이 돼버린 상태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선입견이 형성이 돼버리면 우리가 승강기에서 부딪히든 아니면 그 아파트 안에 공간에서 부딪히든 간에 좋은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에 우리가 그때 얘기를 도달했어요. 결론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를. 우리가 기분 좋은 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화를 우리가 누리는데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좋은 그림도 집 안에 그려놓지 않습니까? 그리고
또 어떤 좋은 그 환경,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값도 들여서 가족들하고 환경을 보러 시야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러 가잖아요.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자기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 보금자리에서 보기 싫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본다는 게 감정적으로 행복하냐? 그게 지옥이죠. 그게 지옥인 거죠.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. 근데 네. 그 안 좋은 것을 사람들은 그 순간 시끄러우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심리적으로 그냥 내일을 그냥 편하게 저기다 전화 한 통 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. 이렇게 하지만 사실 경비실 경비 반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야 좀 조용히 하시오. 그러겠냐고요. 그 애들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 뛰는 애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좋게 받아서 자식하고 좋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애들하고. 그런데 야 너희들 뭐 아래층이 시끄럽다잖아. 그러고 짜증을 내고 뭐 시끄럽게 하면은 괜히 그 가족마저도 애들하고 좀 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교육상 애들한테 야 아래층에서 시끄럽다 하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놀자. 이게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아래층에서 올라갈 때 감정은 처음에 갖지 말고 올라가서 처음에 좋은 얼굴로 인사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그걸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요. 그러고 우리 관리소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언제서부턴가 좋아졌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는 같아서 제가 얘기를 경험상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얘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죠? 저는 이렇게 아파트에 위원회 하기 전에 네. 순수한이 처음에 입주민으로 입주했을 때 우선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네.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네. 첫 번째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었거든요. 네. 보는 분들이 반복적이잖아요. 그렇죠. 한 순간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죠. 처음에는 전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다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몇 층에 사는구나 서로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은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. 이 엘리베이터 만나는 공간에서부터. 네.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층 바로 아래층 네. 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.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네. 소음이 나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까? 먼저 물어봤었거든요. 미리. 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아니요 모르겠습니다. 설사 있었다고 해도 네. 그 강도를 내가 먼저 우리가 혹시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상대방이 네. 당신 이러이러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. 그렇죠. 네. 있는 문제도 강도를 좀 줄여가지고 네. 뭐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살죠.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죠. 실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과한 문제가 생겨도 네.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네.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전되지는 않을 걸로 봐요. 네. 지금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아래 세대라든가 네. 지금은 없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영향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지금부터라도 이웃 간에 네. 소소하게라도 인사 나누고 네. 안부 묻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를 쉬 해결할 수 있는 네. 최소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어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관리실이나 경비실로 인터폰부터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전통적으로 사실 어디 가서 이사 가면은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? 내가 직접 시루에 앉혀서 떡을 안 해도 요즘에 떡집 많지 않습니까? 네. 위아래 좌우 뭐 이렇게 해봐야 서너 군데 드릴 떡 사는 거 일 아닌데 네. 뭐 사람들은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요. 네. 그 이미 이사는 옛날에 해버렸으니까 못 하더라도 네.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네. 내가 축하할 겸 떡 좀 드리려고 들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를 만들면 네. 그 떡 몇 개 돌리는 거에 몇백 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것을 잘 지킨다면 정말 보금자리로서의 그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.
내가 좋은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. 생활호는 내 공간, 내 집이 즐거우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혜택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 일단 들어오면은 저는 그게 최소한 해야 될 책임으로 생각을 해요. 네. 그 정도는 해야 여기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냥 누가 봐도 공동 공간에 들어왔는데 공동이라는 개념은 던져버리고 그냥 내 좋을 대로만 생활하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보거든. 네. 우리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는 여러 가지 편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우리나라는 아파트 보급률이 벌써 64%라는 기록을 봤거든요. 네. 그러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택 문화란 말이에요. 네. 사람들이 편리성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. 그 편리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가, 네. 책임. 네. 이제는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안 풀린다고 굉장히 골치 아파했던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가는 네. 그런 결과가 보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미없는 주제지만 네. 이것은 꼭 다뤄야 될 주제고 네. 그렇게 하는 어떤 영상들이 네. 한 명 시청하고 2명 보고 이런 과정에서 네. 우리 문화가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네.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. 평소에 층간소음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 제도권에서 하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는 좀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을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알고도 실천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